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윤 11월 4일 갑신 8번째 기사 1593년 명만역 21년 비변사가 이르기를 충청도는 나라의 문호이므로 그 방비가 급한 것이 양남에 버금갑니다. 충주로 말하면 상류의 중요한 곳이고 또 양령이 모이는 곳이니 충주를 잃으면 장강의 험조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또 병난이 일어난 뒤로 도내의 의병이라 일컫는 것이 무려 50여 진인데 비록 적을 토벌하는데 별 공효는 없었으나 그늘인 군사는 수요가 매우 많고 또 다 정예하고 건장하여 관가의 징발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또 승장, 홍정, 성정의 군사 각각 1천여 명이 도내에 흩어져 있는데 다 통속하는 사람이 없어 각각 스스로 진퇴하는지라 적을 막는데 보탬이 없을 뿐더러 괴산함이 없지 않으니 뜻밖의 염려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사 당상 심준겸이 무장으로 하여금 각도를 나누어 맞게 할 것을 청한 것은 그 뜻이 있으나 당장 눈앞에는 이 책임을 감당할 만한 자가 보이지 않아 이제까지 차출하여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본도 이런 날로 점점 근심스러워져 가니 이 일을 충청도 순변사로 차정하여 간략하게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본도를 왕래하며 열읍을 순력하면서 각진의 의병을 점검해보고 용겁을 가려 대략 부오를 나누고 의병장 가운데 재력과 담량이 쓸만한 자가 있으면 그대로 거느리게 하고 이내 그 이름을 아뢰고 일찍이 군공이 있는데도 상을 받지 못한 자도 사실을 조사하여 아뢰고 승군도 조금 더 단속을 가하여 준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의병, 승군이 죄다 관군이 되어 조련할 수 있고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덕건대 도내에 좀 도둑이 많이 일어 그 수요가 날로 많아져서 낮에도 저자를 공격하여 약탈하면서도 조금 더 끓이지 않는다 합니다. 이것은 굶주린 백성이 먹을 것을 얻을 길이 없어 이러한 것이니 이 또한 널리 추모하여 군오에 편입하여 살 길을 열어주고 참으로 도둑이 되어 사람 죽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 자는 엄하게 잡아 없애서 그 싹을 끊도록 따로 사목을 만들어 시행케 하소서. 또 본도의 형세가 가장 기묘하니 단양, 제천, 창풍, 영춘 네 고을의 군사는 오로지 중령을 맡고 충주, 연풍, 괴산, 음성 군사는 조령을 맡아 막으며 청주, 보은 등 고을 군사는 추풍령, 적암 등을 막아 지키게 하되 평시에 담력과 지략으로 이름난 사람을 장수하여 미리 조처하게 하는데 지형이 좁고 막힌 데를 조사 강구하여 군사를 나누어 지켜 막게 하소서. 충청도만이 아니라 전라도도 똑같이 감사 및 방어사 이 시연에게 알려서 이대로 따라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윤 11월 4일 갑신 9번째 기사 밤 1경부터 3경까지 구름이 짙게 끼어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윤 11월 5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개성부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윤 11월 5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16경이 입경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다만 한번 문안한 뒤로 다시 문안하지 않았고 또 그의 글을 보면 유감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 다른 장관은 다 접견하셨으나 그만을 접견하지 않으셨으므로 미안한 뜻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접견하신다 하더라도 그가 이미 병이 있는데 만나줄런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니 약을 보낼 때 치사하거든 서로 만나자고 고하여 은근한 뜻을 보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가 병이 나은 뒤에 서로 만나자고 답해 온다며 어찌하는가? 다만 자주 문안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윤 11월 5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학문관이 상차하기를 생각하건대 사람을 접대하는 오직 지성을 다함에 있고 신덕의 도량은 반드시 모든 것의 포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교제를 충신으로 하지 않으면 남의 뱃속의 성의를 심을 수 없어서 큰일을 성취할 수 없고 도량을 홍원하게 가지지 않으면 더러운 것을 용납하고 악한 것을 감추어 줄 수 없어 인심이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군이 불행하여 병화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황명을 받들어 왕래하는 중국 장수가 아닌 자로서 현우 시비가 고르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같은 왕인이니 우리의 교제하는 도리로서는 어찌 그 사이에 후박과 경중을 두겠습니까? 이제 심유경이 경성에 들어온 지 며칠이 되는데 무난하고 접대하는 정성이 호심 등에게 한 것만 못한 듯하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성상께서 사람을 접하는 마음에 순수하지 못함이 있는 듯합니다. 심유경이 강화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릇 혈기가 있는 자라면 그 누구인들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사람이 하는 짓도 예측할 수 없는 데다가 이번 행차는 관계됨이 더욱 큰데 이제 그 접대가 호심에게 한 것만 갖지 못하여 불평을 품고 돌아가게 된다면 앞날의 뜻밖의 근심이 오늘보다 더 심하여지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지 같은 도량을 넓히시고 도리로 대하시어 조금도 뭐가 드러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그도 반드시 감격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의에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하였다. 선조실월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5일 을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16경이 경성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다른 중국 장수는 다 친히 접견하시고 이 사람만은 접견하지 않으시어 형색을 매우 드러냈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어렵고 위태로운 즈음에는 더욱 평시와 같지 않으므로 마땅히 포용하고 함축해야 하며 남이 나의 호호와 심천을 엿보아 더욱 딴 계책을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사람을 시켜 말씀하시기를 대인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예로 보아 즉시 문안했어야 옳았는데 존체가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우선 며칠 늦추었으나 내일 뵈려고 한다 하시고 인하여 병세가 어떠한지를 물으시고 내일 좀 특별히 인견하셔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대의가 지극히 엄하거늘 어찌 이 도둑의 낯을 대하고 같이 술을 마실 수 있겠는가? 종사에 무슨 낯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5일 을류 다섯 번째 기사 다시 아뢰기를 화교를 받자 오니 지극히 엄절하시어 거지없이 황공합니다만 신들이 이 일에 대하여 어찌 우연히 헤아려서 감히 번거로이 아뢰겠습니까? 예전부터 적국과 대전하는 속에서도 오히려 임시방편으로 접대하는 일도 있었는데 대의에 관계되는 일이라며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억지로 맞출 것이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제갈 무후가 한나라를 위하여 적을 토벌하는 마당에서도 사자가 사마 이에 영중을 통행하였고 초한이 서로 맞서 있을 때에도 오히려 대외로 그 사신을 대접하였으니 이러한 조처는 이루 기록할 수 없이 많습니다. 더구나 심의 사체는 중국의 장관에 속하는데 접대의 친소가 현격하게 다르게 되면 그 대체에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화의를 주장하는 자는 경락제독이고 이 자는 그들에게 구사되어 왕래하는 자일 뿐입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속에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니 예량하시어 큰 일을 성취케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천하의를 그르친 자가 바로 이 자인데 내가 함께 술을 마시며 환소한다면 그 의리에 있어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힘써 따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5일 을류 여섯 번째 기사 밤 1경부터 3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안 세천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작았다. 3경에는 구름이 직해 끼어 살필 수 없었다.
선조실록 40억 선조 26년 연 11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동파역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40억 선조 26년 연 11월 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한부가 아래기를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살리는 것은 막중한 일인데 요즘 고장마다 백성이 죽는 자가 전일보다 심하여 썰어져 있는 시체가 길에 차 있으므로 보기에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이제 듣건대 진율사 유영길은 병이 위중하고 판윤 홍지는 출사하였고 좌윤 김우옹도 병으로 사진하지 못하여 한 사람도 살필 사람이 없어 부관에게만 맡기고 있는데 먹이는 것 감독하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아 굶어 죽는 것이 이러하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율 종사관 이육도 날마다 사진하여 검칙하지 않으니 이육은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고 진율사는 급히 가라 차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억 선조 26년 연 11월 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여다. 적정에 관하여 고급 할일을 미리 감정 기초해서 입게 하고 중구사신이 서울에 당도하는 즉시 바치도록 비변사와 성문원에 말하라. 선조실록 40억 선조 26년 연 11월 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난리 이후로 나라의 기강이 더욱 해이하여 수령들이 모두 난리를 피하여 달아나 숨을 계책만 생각하므로 거의 다 관물을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겨두는가 하면 또 족속들을 많이 모아서 이민에게 끼치는 폐단을 이루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사 이 산보의 장계를 보건대 당진 현감 사경은 그 주의사항이 지극히 통분하니 잡아다가 출국해서 하나를 징계하여 100을 경계하게 하시고 또 본도의 도사를 시켜 암행하여 적발하게 하고 담호한 수령은 발견하는 대로 아래라는 뜻으로 아울러 하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억 선조 26년 연 11월 6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원수의 장계를 보건대 내대척이 출몰하는 적선은 오히려 쫓아가 쫓을 수 있는데 좌도 우도의 수사가 서로 잊어버린 것처럼 버려두니 통제사 이순신 이하 수사를 모두 추구하여 죄 주도록 명하소서 하였습니다. 수군이 바다에 오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므로 조정이 접대 잠시 군사들을 쉬게 하여 예기를 기르도록 허가하였으니 지난해 싸움에 이긴 것을 아랜 뒤로는 한 번도 적을 무찌른 일이 없으므로 원수가 죄의 주기를 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징계한 대로 추구하여 칭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억 선조 26년 연 11월 6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진시 사시의 사방에 안개가 끼었다. 밤 1경부터 3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 세촌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허리고 작았다. 5경에는 사방에 무기가 있었다. 선조실록 40억 선조 26년 연 11월 6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16경에게 대교 심헌을 시켜 물선을 싹 가지고 가서 바치게 하였더니 답하기를 물선을 많이 보내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일찍 배려하였으나 병 때문에 뵙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8일이나 9일쯤에는 영남으로 떠날 것인데 떠날 때에는 대궐에 나가 뵙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선조 26년 연 11월 6일 병술 여덟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의 대제는 을의 친양으로 품질을 받아야 하나 종묘 안과 외정은 지세가 좁아서 행리의 하기가 불편하니 아직은 품질을 받지 말게 하소서. 또 대제 때에 음악을 쓰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미안한 듯하고 악기도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며 장소가 좁아서 사용하기도 또한 불편합니다. 제 집사를 전례대로 차출하자면 차출할 인원이 모자라고 허다한 집사가 좁은 곳에서 행동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이조를 시켜 줄일 만한 자는 적당히 줄이고 겸차할 만한 자는 겸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에 벽제역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번에 사언하는 주문은 오늘 내일 사이에 완전히 등사하여 급히 보내야 하겠는데 황친이 전에 가져간 주문이 경락에게 저지되어 나가지 못하였다면 이 주문으로 갈아주어야 하고 전에 주문이 이미 전달되었다면 이 사은 주문을 다시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사은하고 고급하는 주문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신을 차출한다 하더라도 빨리 떠나기가 어려울 듯하니 최입이 이미 도중에 있으므로 최입을 그대로 중국 사신 돌아간 뒤의 사은사로 삼아 급히 사은하고 고급하는 문서를 마련하여 최입을 시켜 받들고 가게 하되 중국 사신을 따라 떠나게 하면 경락이 필시 막지 못하여 적정도 때맞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은사가 단사이므로 혹 질병이나 사고가 있으면 늦어질 염려가 있으니 통정대부의 관원으로 차출하여 부사를 삼아 빨리 최입과 일행이 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7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이번 고급 문서는 친히 신한으로 써서 특별히 정령한 뜻을 보이시어 그 듣는 자로 하여금 감동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경락 제독에게 보낸 것도 다 어필인데 원해에게만 없으면 필시 속으로 불평할 마음을 품을 것이고 글자 수도 많지 않으니 똑같이 어필로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7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동궁이 환주하면 예로 보아 마땅히 영칙해야 할 것인데 아직 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미안한 바가 있고 반열의 장복도 불편하니 이 뜻을 빨리 물리의 관에게 하서하여 중국 사신에게 통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7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진시부터 사시까지 사방에 무기가 있었다. 밤 1경부터 3경까지 구름이 짙게 끼어 객성을 살필 수 없었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7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정훈이 아뢰기를 16경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려갈 때는 대궐에 나아가 뵙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내일쯤 나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와서 뵌다 하였으니 우선 그대로 두고 묻지 않아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나자는 뜻으로 사람을 시켜 알려야겠습니까? 또 참군 여영명이 오늘 영남으로부터 들어온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오늘이야 어찌 접견할 수 있겠는가? 하루 머물러 내일에 접견토록 청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7일 정해 일곱 번째 기사. 성문원이 아뢰기를 경락 제독에게 보낼 수찰은 성상의 분부대로 조안을 만들어 올립니다. 대의는 그러해야 할 듯하나 그리 졸렬하고 뜻이 10분 분명하고 절실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지극히 중대한 글은 신사에서 나와야 할 듯하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맑음 왕세자가 경성에 들어오다.
선조시로 40억 원, 선조 26년 윤 11월 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를 평시에는 조사가 왔을 때 모든 연향을 되도록 풍부하게 하여 잔품이 아주 많았으나 이제는 적구가 아직 물러가지 않았고 상처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때의 잔치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하는 것은 힘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중국 사신이 보기에도 미안할 것입니다. 이제는 부질없이 풍부하게 하는 것을 일삼지 말고 간결하게 하되 방약하게 하지 말라는 뜻을 경기 관찰사와 접대 도감에게 통요하시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뜻은 옳다. 그러나 지공할 수 없어 인심이 이완된 이때를 당하여 그렇게 영을 내리면 더욱 마음 쓰지 않을 것이니 아직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시로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락의 자문을 보건대 성지가 엄절하니 이것이 비록 독촉하여 성취케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매우 미안합니다. 이번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따로 한 주문을 만들어서 심정을 아뢰고 은혜를 청해야 할 듯하니 승문원을 시켜 미리 마련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경락이 번번이 4가지 일을 엄하게 책망하고 제주까지 하였으므로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번에 중국 사신에게 따로 계첩을 보내어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병부에서도 소방은 잠패하여 힘이 약하고 잔약한 백성이 있을 뿐이므로 성을 쌓는 따위의 일은 힘을 다하여 조처하려 해도 어려운 형세에 놓여 있다는 뜻을 말을 잘 다듬어서 이자하여 뒷나라의 장본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시로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8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왕세자가 해주로부터 서울로 돌아오다. 선조시로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8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우의정 유홍이 장계하였다. 대략에 예전부터 대신으로서 논박받고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어디 있었으며 병들어 폐인이 되었는데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신이 물러가야 할 사단이 본디 한두 가지가 아니니 스스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 간곡한 심령에서 나온 것인데 온화하신 말씀을 윤허하지 않으시니 스스로 몸둘 곳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갈도로 명하시어 신의 시종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경은 국가와 시종 고락을 같이 하였는데 이때 어찌 사사로이 물러갈 수 있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시로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8일 무자 여덟 번째 기사 주 익수를 병조 좌랑으로 윤인함을 호주 차미로 김늑을 한승부 우윤으로 삼았다. 선조시로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8일 무자 일곱 번째 기사 밤에 1경부터 3경까지 객승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 삼촌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희미하고 작았다. 선조시로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8일 무자 여덟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늘 연도 각처에 도둑이 성하여 중국군을 죽이고 약탈하며 공문을 빼앗아가기까지 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한 곳뿐이 아니라 이랬으면 순안에서 중국 사람을 죽게 하는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데 전일 죽산에서 산꼭대기에 모여 파발하러 쫓아간 따위의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끊이지 않으니 엄중히 잡아서 그 꼬투리를 끊지 않으면 앞으로 올 변란이 필시 오늘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지방의 수령은 마땅히 추구하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관찰사 병사도 늘 금칙하여 도둑이 몰래 일어날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곧 그들의 직분입니다. 이제 송시랑이 서서두의 일 때문에 이자까지 하였는데 이것도 말썽을 만들 염려가 없지 않으니 황해도의 감사 병사는 추구하고 이뒤로는 도직이 망보고 살피는 따위의 일들을 특별히 신칙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회자에 넣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억원 선조 26년 윤 11월 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중국 사신과 대자할 때 써서 보일 것을 미리 감정한 일에 대하여 영상이 말하기를 이미 승문원이 만든 적정의 시말에 관한 개첩에 허다한 말을 기수하여 써두었으니 중국 사신이 묻는 바가 있으면 응당 이것을 주어야 할 것이며 다른 초안을 다시 꾸밀 것은 없다 합니다. 또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는 묻는 대로 대답하여 위아래에서 상의하는 빛이 없게 해야 하고 전처럼 소란하게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겠으니 이 뜻을 미리 아뢰어야 한다 하였으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전처럼 어지럽게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옳다. 이것은 정원이 살펴서 신중히 하도록 하라. 다만 상대할 때에 전일 유원외가 한 것처럼 친히 쓰도록 한다면 미리 말을 만들어 두지 않았으는 안 되니 정원은 빨리 말을 만들어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40억원 선조 26년 윤 11월 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중국 사신에게 한 말을 써서 아래는 일은 그 기틀이 지극히 중대하고 관계됨이 가볍지 않으므로 정원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변사에 말하여 같이 의논해서 기초하고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선조실록 40억원 선조 26년 윤 11월 9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 등이 치게 하였다. 이달 24일에 총병이 신들에게 차를 마시게 하고 이어서 좌우를 물러가게 하고 말하기를 오늘 강로, 원수, 상서, 포정, 시랑이 여기 다 있으니 국왕과 면대하여 의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적과 서로 대치하며 싸우려 해도 싸우지도 않고 화친하려 해도 화친하지도 않았어. 끌어온 지 날이 오래되어 군사는 지치고 양식은 떨어졌는데 지금의 계책으로는 화친하는 것이 옳겠는가 섬멸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대답하기를 예전부터 강화하여 이를 성취한 자는 없으니 군사를 전진시켜 죄다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바라는 바이다 하니 총병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당초 경락 제독이 외와 강화할 때에 봉작 조공의 말은 있었으나 화친 두 글자는 이제 처음으로 듣는 것이다. 이것은 심가가 몰래 약속한 말일 것이다. 송야가 이 말을 듣자 전에 포박하여 때리려다가 총부로 풀어보냈는데 조정에서는 이것을 전혀 모른다. 조정에 살았다면 송야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본국의 병량과 중국의 군사를 청하는 일을 신들에게 급히 상세하게 의논하여 화답하라 하기에 신들이 언제까지 병량을 재촉하여 모아야 하느냐고 물으니 총병이 대답하기를 장수는 천시, 지리, 인화에 따라 대처해야 하므로 미리 기약할 수는 없으나 정월이나 2월로 한정하여 거사해야 하겠는데 국왕과 군신 그리고 아래로 사서까지 모두가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원수가 있으니 의기를 고동하여 이것으로 종사하면 이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저기 우리 천총 파총 4인을 죽였으므로 분하여 못 견디겠다. 적을 죽이는 날에는 외의 심간을 베어내어 썰어 먹겠다 하고는 눈을 부릅뜨고 성을 내더니 한참 뒤에 그쳤습니다. 신들이 보건대 경상도의 1만 5천의 군사와 양호의 1만 600과 평안도의 1천과 황해도의 600과 경기 강원도에서 각각 400을 뽑아내어 각각 한 달의 양식을 가지고 임시하여 들여 보내도록 또 원수가 이미 영을 내렸고 신들도 바야흐로 요리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40억원 선조 26년 윤 11월 9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국 장수가 동궁을 보기를 청하였는데 동궁은 예모를 익히지 않았고 대답하는 일에도 익숙하지 못하니 의례를 익힌 뒤에 주하승지가 시강원에 가서 예모와 답사를 시강원 관원에게 가르치고 상의해서 하라.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9일 개축 5번째 기사. 사관원이 경원부사 유경천과 영암군수 김성헌을 파면할 것을 청하니 상이 방하는 데 수령을 쉽사리 갈 수 없다 하여 윤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9일 개축 6번째 기사. 주하성지 장은익이 아래기라. 소신이 명을 받들고 시강원에 가서 호심과 서로 만나볼 때의 예무와 문답할 말을 그 관원에게 가르치고 이어서 이 뜻을 동궁에게 전달하여 예무를 미리 익힌 뒤에 호심이 왔는데 접대하고 문답하는 일에 별로 착오가 없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9일 기축 7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좌상의 장계 양향을 단속한 뒤에 서울로 올라오려 한다고 하였는데 성지가 그지없이 엄하여 지극히 황공하니 일이 정해지기 전에는 올라오지 말라는 뜻으로 급히 하유하라.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9일 기축 8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궤 안에 봉하여 넣은 물건을 보고 물었더니 바로 흠싸한 망단이었다. 그지없는 황은이 이렇게 왔으면 지영하는 예가 있어야 하는데 유사가 살피지 못했으니 그러다 정원도 어찌하여 이를 살피지 못하였는가.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9일 기축 9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흠사 망단이 이미 들어왔는데 밤을 지내도록 사은하지 않는 것은 미안하다. 사배 고 둘의 예를 거행하겠으니 승진은 입시하고 통일은 입직한 낭청으로 하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망단이 이미 일찍 들어왔는데 밤을 지내도록 사은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다는 분부는 지극히 온당하나 모든 일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밤에 예를 거행하는 것은 미안하니 내일 거행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9일 개축 10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무슨 예모가 있겠는가. 단지 사배를 거행할 뿐이니 오늘 하지 않았으나 안 된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위에서 백간을 거느리고 사은하시는 것이 예인데 이제 밤이 깊고 모든 일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구차하고 간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백간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당초에 들여오지 않았으면 그만이겠으나 이미 들여왔는데 머물러 두고 내일 거행하는 것은 미안하다. 도충부 제상은 누가 입직하였는지 물어싸리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권징 박진이 입직하였습니다. 예를 거행할 경우 예관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더욱 구차하니 유문하여 예관을 명추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래는 경권이 있다. 황은이 이미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늦추는가. 이 뜻을 권징에게 물으라 하였다. 권징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거동은 임금의 대절이므로 한때의 기쁨으로 경솔히 거행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예를 거행할 때 만일 신뢰함이 있으면 버릇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내일 거행하라. 이 궤는 어느 곳에 둘 것인가 하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궤는 도로 받들어 내어 정원에 두었다가 내일 예를 거행할 때 도로 들여오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은을 이미 들여왔는데 도로 내보내기를 청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하자 회개하기를. 예를 거행하지 않았으니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다를 것이 없으나 이제 성상의 분부를 받더니 안에 두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9일 기축 11번째 기사. 전라감사 이정암의 서장이 대략 그 아들 이화가 사직한다는 뜻이었다. 가지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의 장기를 보았다. 경의 아들에게 벼슬을 제수한 뜻은 그 자신이 성을 지킨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의 공로를 갚을 수 없으므로 특별히 경의 아들에게 벼슬을 준 것이니 경의 맏 아들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또 내가 연안을 지나는 길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경이 부지런히 노고한 공을 잘 안다. 내 죄 때문에 경이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죽음을 다하였는지라. 내가 저절로 감격하여 눈물이 난다. 이 뜻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회유하라.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9일 기축 12번째 기사. 밤 1경부터 3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9일 기축 13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경락의 자문을 보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라 일이 날로 더 위급해지는데 저걸 토벌하는 일 외에 또 이런 한차한 일이 있어 참으로 성교와 같이 장차 헤아릴 수 없는 걱정이 있게 될 것이니 답답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또 병부의 재봉 가운데 본국에서 다시 창원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게 하여 뒷날 주문하는 길을 끊게 하소서 하였는데 경락이 반드시 이를 고집하여 구실 삼아 순한 요동 아문에게 통지하여 주문을 통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저 처음부터 분부를 곧 거행하지 않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서로 상충되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신은 이미 내려갔으나 새 조의 판서는 아직 여기에 있으니 중국 사신이 무슨 까닭으로 아직 가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항복 김명원은 바삐 내려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항복은 병조에서 개최할 필요도 없겠고 원접의 직임은 이미 정탁으로 대체하였으니 이 항복이 나아가 만날 것 없이 남으로 내려가면 대답할 길이 있을 듯합니다. 또 이번에 중국 사신을 접대하면 수작하는 말은 관계되는 바가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신이 전후의 적정의 심할과 그늘 봉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략 기초하여 묻는 대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모의해놓고 혹 이것으로 자문과 주문을 만들어 적의 적세를 극진히 아뢰려고 하였는데 창졸간에 만들어서 바로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이 이제 곧 나갈 것이기에 승문원의식에 이를 베껴서 바쳐서 성남하여 제정하시는 데에 대비코자 하는 바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말이 마땅하기는 하나 이 양복은 이미 원접사가 되었는데 그가 맡은 바는 어찌하는가? 세조의 판서는 어째 가지 않느냐고 물으면 군무를 책응하는 일 때문에 가지 못하므로 우선 부관을 내려 보냈다고 대답할 수는 없겠는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이 항복이 이미 중국 사신을 가보았다면 이렇게 처치하기도 어려울 것이니 이제 급히 이 항복에게 하사하여 가서 보았는지의 여부를 물은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세조의 판사가 내려가지 않은 일은 위에서 분부하신 대로 대답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경락의 분부이었을 뿐이나 이제는 이미 성지를 받들었으니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신이 들어온 뒤에 이렇게 대답하고서 보내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하사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세조의 판서는 내려가지 않을 수 없으니 내려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9일 기축 14번째 기사. 정훈이 아뢰었다. 성안을 보건대 사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두루 갖추어져 있으니 신들이 감히 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평양에서 처음 격파했다는 그 말 아래에 저기 한양으로 도망하고 이내 조궁을 청해 왔다는 등의 곡절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성제하시어 첨가해 놓아야 할 듯합니다. 서쪽으로 진주를 함락시키니 그 수요가 수만여 구에 이르렀다는 등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서는 지극히 마음 아프고 분한 일이므로 본디 남김없이 곧장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독이 이미 대군을 거느리고 달려가 도와서 포위를 풀었다는 말로 경락에게 속여서 알리어 제본에도 실렸습니다. 이번에 경락 제독이 죽을 힘을 당하여 미봉하여 중국 조정에 누설될까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일입니다.
그들이 끓이는 일을 곧바로 재촉한다면 우리나라의 전망이 오직 이 두 사람의 소위에 달려있는데 이 때문에 뒷날 헤아릴 수 없는 근심을 야기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비변사에서도 이 때문에 또한 적정에 관한 개첩 속에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 한 가지 일뿐만이 아니라 저기 해곡에 주둔하면서 흉물을 더욱 주밀하게 하고 있는 정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비변사의 뜻도 이러하므로 황공하여 감히 여쭙니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1월 9일 기츠 15번째 기사. 전라감사 이 정함이 장계하였다. 신이 비변사의 행위를 보건대 신이 아른 것으로 말미암아 광양 삼진 구리에 석주간 은봉 8량치 장수 60치 등에 새로 첨사 만호를 두는 일은 한편으로는 개혁하고 경영하여 내년 봄에 파수처를 삼을 것이며 본 현감으로 만호를 겸임시키는 것이 온당한지의 여부는 다시 헤아려서 아래라고 했는데 신의 망령된 생각은 이러합니다. 일찍이 각포의 진장을 보건대 그 의식을 장만할 길이 없으므로 입방한 군주를 덜어내어 대량을 거두고 있으니 이것이 첫째 패단이며 포소 근방의 주민이 진장에게 투속함으로 그 고을의 수령과 서로 다투어 의례 혐극을 일으키니 이것이 둘째 패단인데 만일 고을의 수령으로 겸임시킨다면 이 두 가지 패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영과 수비청을 간략하게 설치하고 군기 구량을 나누어 두어 사변이 있으면 입방한 군졸과 경내의 병민을 거느려 지키고 막으며 사변이 없으면 수조를 군관에게 나누어 붙이고 그 고을로 돌아와 관사를 처리한다면 관속을 이거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백성이 왕래하되 그 경내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니 무방할 듯합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타관이 이미 진장으로 차출되었더라도 이따가 수령으로 겸임시켜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로 두는 것과 겸임시키는 것이 것의 편부는 조정에서 수기하여 시행하소서. 또 섬진, 석주간, 팔량치, 60치는 다 육군을 두고 첨사 만호는 병사에게 예속시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석주 만호는 구례를 남원에 병약시킨다면 전 현감 이 원춘을 그대로 만호로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나 병합하지 않는다면 세고을의 현감들은 만호를 겸임해 차출하고 새로 제수하는 섬진 첨사는 재략이 있고 일에 익숙한 사람으로 10분 가려 차출하여 바삐 부임시키소서. 그런 뒤에야 성을 쌓고 군영을 설치하는 따위의 일들을 새로 함께 계획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유언 11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음부사 유건이 아뢰기를 신이 중국에 있을 때 석상서가 이 일을 물으면 정문을 지어 바쳤기에 정문초와 통부를 아울러 입게 합니다. 하니 상이 분부하기를 이제 송응창의 제본을 보니 통분하다. 나는 온갖 구욕을 받더라도 본디 달갑게 여기는 바이나 신하들까지도 어찌 다 변변치 못하다는 말인가. 대개 저들은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치라는 것을 주장하고 우리는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니 서로 맞설 수 없는 것은 그 사세가 당연하다. 경락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 우리나라의 일이 한심하다. 조정이 어찌 이 사이에 화전으로 대립하여 서로 다투는 까닭을 알겠는가. 이제 중국 사신에게 그 곡절을 힘껏 개진하는 것이 어떠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내 경락에게 모략당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뜻을 비변사에 말하여 영상이 돌아온 뒤에 상의하여 아뢰게 하고 이 통부와 정문초는 보고 나서 도로 드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1월 1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시에 상이 백간을 거느리고 시호소에서 전후 사배례를 거행하니 망릉을 내리내한 사례였다.
선조 실호 45군 선조 26년 연 11월 1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오시의 상이 시호소에서 참장 16경을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이 오늘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대인의 덕이니 사배를 행하겠소이다 하니 16경이 말하기를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는 드디어 서로 업하고 자리에 나아가 앉았다. 참장이 개첩을 곧 적정이다 바치니 상이 다보고 말하기를 분부어 받은 것은 마음을 다하여 봉행하겠소이다 하고 드디어 다 리를 거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제 어느 곳으로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소? 하니 16경이 말하기를 남방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석야와 송야에게 허당 개교가 있는데 반간하는 자가 있어 중간에서 이를 그르칩니다. 그러나 석야와 송야는 뜻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제 봉작하여 기미에서 백성을 안도시킨 뒤에 다시 조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조공을 허가하고 왕으로 보응하는 일이 있다는데 조정에서 이미 허가하였는지 모르겠소이다 하니 16경이 말하기를 저기 봉작과 조공을 바라기는 하였으나 성기는 조공은 허가하되 봉작은 준호하지 않으셨으니 곧 기미하는 뜻입니다. 비밀에 관계되므로 주의다.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 실호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10일 경인 네 번째 기사. 간원이 또 유경천과 김성은의 파면을 청하는 일을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 실호 45권 선조 26년 11월 10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밤 1경부터 3경까지 달빛이 매우 밝아서 객성을 살펴볼 수 없었다. 선조 실호 40억원 선조 26년 연 11월 10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위에서 조련하는 수는 얼마이고 병량의 수는 얼마이며 병조판서는 어떤 사람을 삼을 것인지를 중국 사신이 나와 대조하여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느냐고 하문하셨습니다. 조련은 소방의 군사가 겁 약하기는 하나 3, 4만의 군사를 징집할 수 있는데 다만 경상도는 적화를 거듭 입어서 온통 쑥밭이 되고 천리를 가도 사람의 집이라고는 없는지라 이 때문에 중국군의 괴양을 이어대는 것은 호남에서 날라오는 한 말을 나르자면 그 비용이 10말이나 든다. 중국군의 양식을 겨우 이어갈 수 있을 뿐이므로 본국의 군사는 늘 양식이 모자라서 괴산하는 실정이라 그일 각별히 엄하게 독려하였다. 지난번 그곳 장관이 통보한 것을 보면 이미 모인 세 도의 군사가 1만여 명이고 그 밖에 적봉을 막는 군사는 이 수에 들지 않았다 한다 하고 양식은 소방이 병화를 입은 뒤로부터 각 고을의 창고에 저축된 것들이 죄다 비어서 현재는 쌓아둔 곡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올해의 세량과 각도에서 공납하는 물건을 미량으로 바꾸는 한편 백성이 응모하여 바치는 것을 허가하거나 부유한 백성에게서 구워서 얻는 대로 날라 보내니 거의 결핍되지 않게 이어갈 수 있겠으나 만약 해가 지나도록 오래 끌어 큰 군사가 잇따라 오게 되면 소방의 힘이 이미 다하여 아마도 장만하기 어려울 듯하니 지극히 답답하다고 이렇게 회답하시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병조 판서는 전 판서 이 항목이 이미 성지를 보내야 할 사람들 중에 들어있으니 다른 인원으로 대답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세조의 판서를 내려보내는 일은 대신들이 들어오거든 다시 의논하여 빨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 실호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10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중국 사신에게 응대할 말을 이와 같이 다 준비한 것은 좋다. 그러나 군사는 오히려 초집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말이 없으니 중국 조정이 군사는 쓰기에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군사를 보내지 않으면 어찌하는가? 초집할 수 있다는 말 아래에 전쟁에 익숙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아서 실은 쓸모가 없다는 따위의 말로 말을 만들어 보태 넣는 것이 어떠한가?
벽제의 승부를 실사라고만 답하는 것은 김수가 그 실사를 모를지도 모르니 그 사실을 상세히 밝히는 것만 못할 것이다. 대개 송이의 무리가 안팎을 두루 차지하여 그 꾀하는 것이 매우 공교한데 우리나라의 표문의 사연에는 강력의 제조를 칭사하였고 사신도 경내에는 외병이 없다고 말하였으니 이 행차는 이미 경락의 말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일을 결말 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적이 죄다 바다를 건너가서 다시는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와 같이 고급하면 중국에서는 도리어 의심할 것이고 경락 등은 반드시 우리들이 돌아간 뒤에 적이 다시 치성하여 둔 거 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니 그들이 벗어나려 계책함이 어찌 그 힘을 남기겠는가. 만일 그렇게 꾸민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제와 사세가 서로 부합하면 아마도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하고 저들을 믿을 것이니 매우 염려스러워 내가 이를 매우 근심하고 있다. 주선하고 응대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 응당 깊이 생각하여 가르쳐 주는 방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중조에서 반드시 선유하는 일을 물을 것이니 이것도 사실에 의하여 가르쳐 주라.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유경천 김성헌의 일을 연유하려니 상이 추고만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지 중추부사 이우건이 상수하였다. 대리하게 신이 복명하던 날에 외람되게 매우 박절한 뜻으로 아뢰어 천청을 번거롭게 한 것은 다만 신이 병부의 뜰에 가서 한마디 말을 스스로 진술할 수 있으면 죽어도 화날 것이 없겠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병부에서 변명하려는 것에도 한 말이 있습니다. 신이 처음 북경에 들어가서 저기 이미 바닷가로 나갔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감히 문득 믿을 수 없었으므로 계비의 곡절을 통렬히 변명하고 외구의 정형을 상세히 설명하여 성명께 아뢰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글에 쓴 것이 이미 이러하였는데 하루 동안 면심할 즈음에 어찌 남은 외구가 전혀 없다고 고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상서가 말한 외적이 서생포에 물러갔다는 것은 적의 무리가 서생포에 모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여 돌아가는 적은 죄다 바다를 건너갔고 평행장의 일진만이 서생포의 해도에 물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뒤로 동보를 물을 때마다 상서가 찬획의 서찰을 내어 보이는데 한 조선을 회복하고 한 일본을 항복시켰다는 글이 있습니다. 신은 중국 사람들이 신부하는데 진실하지 못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은 감히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바라건대 신은 신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먼저 신의 뱃설을 삭제하시고 빨리 조정의 명하에 상의하여 처치하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사퇴하지 말라. 그리고 이를 비변사에 내려 회개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1월 1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우부승지 이광정이 개성에서 영위하고 서울에 들어오니 상이 인견하고 명하였다. 상이 인견하라고 명하였다. 좌승지 장운이 우부승지 이광정 주서 홍준 가주서 안대진 대교 심헌 검열 박동선이 입시하였다. 이 광정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니 신을 들어와 아련하게 하였는데 사신이 말하기를 남북으로 자리하는 일을 먼저 가서 아뢰어야 한다 하기에 신이 빈객과 주인은 마땅히 동서로 자리해야 하는데 어째 남북으로 하는가? 전부터 이러하였고 오늘날에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노 왕은 친왕인데도 나를 빈객으로 삼아 북벽에 앉혔다. 조선국은 군왕과 같은데 어찌 이렇게 하는가? 조선은 예의의 나라이니 마땅히 고 황제의 예의를 따라야 한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전부터 의주가 이러하니
이러하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부터 천사는 걸식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나올 때 강정하였으니 반드시 남북으로 앉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왕을 만날 것이 없이 직서만을 전하겠다 하였으니 되게 망령된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문은 어떠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상리에 어긋나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였다. 장운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일은 오로지 이 40만을 믿는데 이제 들으니 이 사람은 경락의 사인이라 합니다 하니 이 광정이 아뢰기를 아주 탐화의 예단을 넉넉히 주면 받고 중국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합니다. 홍진이 가져간 예단은 받고 소신이 가져간 것은 받지 않으므로 필시 적어서 받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이 원접사와 같이 의논하여 순영군의 예단과 합쳐서 들여보냈으나 허락하지 않았고 순영군이 조사를 바쳤으나 역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순영군이 는젓이 변죽을 울려드리려고 꾀하고 있어 연양을 청하였더니 잠파하는 것이라 받을 수 없다 하기에 다시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척청병이 주찬을 담아다가 먹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기묘하니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극히 기묘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실이든 아니든 말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 광정이 아뢰기를 유정을 부르려 하고 봉작, 조공 같은 일들을 편의한 대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고 장운익이 아뢰기를 이것은 사신이 할 바가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듯합니다. 전부터 직선은 미리 베꼈었는데 이제는 베끼지도 못한다니 대개 경락의 범위 안의 사람입니다. 이 광정이 아뢰는 바 남북으로 자리하는 일은 고 황제의 예를 들어 끌어대어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알 수 없으나 중국 사람 필시 이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명에는 동서로 대자는 예가 없는가? 전에는 이 예가 있었으나 이제는 없다는 것인가? 내가 여러 번 중국 사신을 대접하였으나 북향하는 예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장은익이 아뢰기를 홍순언이 말하기를 남북으로 자리하는 예는 선득 연간에 이렇게 하였다 하며 송경락도 남북으로 자리하는 것을 고집하였는데 남호정이 들어가 그 어려움을 말하였더니 그 나라에 들어가면 마땅히 그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교예에서 503 고두하는 예는 공용경이 정한 것이다. 교회에서는 국궁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 광정이 아뢰기를 송경의 유생들이 정문하여 저기 변성에 있고 아직 물러가지 않았는데 왕사는 먼저 돌아갔다 하였더니 사신이 크게 써서 답하기를 마땅히 제장의 공로를 말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 하고 또 의주의 양향을 아직 운수해 가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말하는가 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 어찌하여 이러한 사람을 차출하여 외국에 보냈는가 하였다. 이 광정이 아뢰기를 이 사람이 지금 명망이 있다 합니다 하고 장운익이 아뢰기를 남북으로 자리하는 일은 미처 김곤을 보내어 영상과 의논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계없는 일로 서로 다투다가 난처한 일이 있게 되면 어찌하는가? 대개 사람됨이 고항함으로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은 오늘 들어오지 못하는가 하니 이 광정이 아뢰기를 오늘은 벽제에서 잘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 7월 40억 원, 선조 26년 윤 11월 1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나라의 일은 위급한데 이번에 중국 사신이 온 것 또한 한심하니 반드시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에 가서 이 사상을 병부에 극진히 말하여 반드시 병부에서 마음을 돌려 듣게 하고 이를 제주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나서 돌아와야 한다. 또 명부가 들어주지 않거든 곧바로 주문을 지어 통정사에 바쳐 황제 앞에 전달케 해야 한다. 이 뜻을 최입에게 지휘하는 것이었다한가. 대개 근일 사신을 지휘하는 일들이 앞뒤로 분분하여 어느 사신이 무슨 주문을 가지고 갔는지를 내가 이제까지 분명히 알지 못하겠다. 만일 착오를 일으키면 작은 일이 아니니 또한 상세히 지시해 주어야 한다.
선조실로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10일 MGN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고 와서 아뢰었다. 신이 문안한 뒤 예단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국왕께서 노이야의 행차가 다가왔다는 말을 듣고 곧 배신을 보내 여기에서 기다린 지 이미 사흘이 되었다. 변변치 않은 예물로 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전례에 따라 예단에는 물목만을 써왔다. 특근데 노이야가 평산에서 분부하기를 단자의 표지가 없다 하여 거절되었다 하는데 지극히 황공하니 미처 고치지 못하였다. 또 명을 받고 여기에 왔는데 버려두고 전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바친다 하니 사신이 두목을 씻겨 받았으나 열어보지 않고 자리에 가서 좌정한 지 한참 만에 또 말하기를 예단의 명목이 없으면 예법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왕의 성의는 이미 알았으나 예법이 옳지 않으므로 받아둘 수 없다 하고 다시 받았던 예단을 통사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신이 다시 서서 두세 번 받아주기를 청하니 사신이 거역하는 빛이 없는 줄 알고서 부드러운 말로 해명하기를 받을 수 있다면 교광이 보낸 것을 의정에 가져왔는데 내가 어찌 감히 받지 않겠는가. 내가 전에 여러 왕부에 봉사하였는데 노왕 같은 이도 다 시생으로 접대하였는데 이제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왕노에 들어가서 예로 접대한다면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정은 이 뜻을 국왕에게 돌아가 그대로 알리기만 하라 하기에 신이 3번 청하에서는 받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도로 받았습니다. 사신은 차를 내고 마주하여 말하기를 각각 달령을 벗고 편복만으로 모여 앉아 이야기하자고 하기에 신이 감히 그럴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사신이 굳이 요구함으로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신이 접대하던 방 밖으로 신들을 불러 자리를 마련하여 앉혔고 원접사 이항복도 참석하였는데 신이 이어서 주례를 행하기를 청하니 사신이 허락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져간 향은의 맛이 너무 강렬하여 석잔을 마신 뒤에 사신은 스스로 가져온 술을 내어다가 따라 마셨는데 12호 전에 이르렀어야 파았는데 신들을 대접하는 태도도 매우 정성이 두터웠습니다. 앉아있는 사이에 신이 가만히 묻기를 소방은 예전부터 동서로 빈객과 주인이 앉았으나 이제 중국은 남북으로 왔는데 소방은 모든 일에 있어 중화를 따르는 터이므로 본디 명대로 회의하겠으나 다만 공사를 막론하고 빈객과 주인이 서로 만날 때는 한결같이 남북으로 앉는가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 비록 친왕이나 군왕이라도 이렇게 한다 하기에 신이 동서로 주인과 빈객이 앉는 것은 바로 고례이므로 가벼이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변별하려 하였으나 사신의 사람됨을 보니 잘못 조급하여 안정되지 않은 사람 같아서 관계없는 일로 혹시 비위를 건드릴까 싶어 끝내 깊이 변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적정을 말하려고 해도 헤어질 무렵에 고화기를 소방이 적화를 입었는데 황은을 입어서 오늘이 있으니 감격하게 그지없다. 이제 또 노야가 명을 받고 내려오니 온 나라 사람이 마치 재생을 얻은 듯하다. 온갖 할 말이 이에 어찌 한량이 있으리요마는 처음 아련하는 예가 엄함으로 감히 쉽사리 다 말할 수 없다 하니 자신이 이미 신의 뜻을 알고 대답하기를 나도 다소 말할 것이 있으나 아직 선유도 하지 않았으므로 말할 수 없다. 장차 죄다 말할 것이니 우선 선유한 일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신들이 밤이 깊었으므로 더디려 사퇴하였는데 대개 사신은 선유하는 일 외에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살피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인물이 경솔하므로 문답하는 사이에 그의 사색을 살피며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